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정말 난생 처음 겪어보는 시장의 불장의 흐름이 꺼질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통령께서 또 매일같이 인터뷰도 하고 영상도 나오고 언론에 출연하면서 이번에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또 세일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까지 해서 정말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침없는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멈출 줄 모르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지수의 상승세가 연속되고 있는데 날수로 보면 사거래일제죠. 사거래일 동안 코스닥에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으로 해서 조단위 금액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코스닥 3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개인들이 대거 믿으면서 코스피 5천대 엄청난 개인들의 인버스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반드 베팅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각 파트별로 레버리지 전략을 짜가지고 2차전지 레버리지, 반도체 ETF, 그러니까 반도체 ETF, 2차전지 ETF, 바이오 ETF,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 그다음에 각각 그 ETF들을 종합해가지고 엄청나게 ETF 쪽의 매수세가 무지하게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사실 그렇잖아요. 군중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군중 심리에 더해서 이 임팩트 있게 시장에 돈이 쏠려버리니까 유례가 없는 지수의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거래일 만에 코스닥 150이 30%가 올라간 역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부분이고요. 오늘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수의 그 시가총액이라고 해야죠.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국부가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독일을 넘어서는 역사를 오늘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단의 레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개인들의 레버리지 매수세는 가히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 많이 올랐는데 뭐지 하고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좀 멈춘다든지 했을 때 약간 주춤할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수의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 이 각도와 상승의 각도와 속도가 뭘 건드렸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시장의 폭등은 공매도의 영린을 이미 건드렸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 선물의 옵션과 파생의 모든 걸 다 깨버렸기 때문에 역배팅 쪽은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예 사망 선고를 받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눈물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스퀴즈 현상, 쇼 커버링 현상은 단기간에 임팩트 있게 나온 이후에 변동성을 동반할 겁니다. 그 변동성이 언제 어떻게 동반될지는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시그널은 분명히 수급에서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막 적극적으로 단타하고 막 따라붙고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지금은 좀 주의하면서 시장을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요, 가급적 이제 분할 매도 하면서 보유한 종목군들 대응하고 또 포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종목군들을 선정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네, 그 종목 내에서만 해야지 여기서 단타했다, 저기서 단타했다 하게 되면 상승장에서 이런 폭등장에서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올라도 지금 2차 전지가 다 가나요? 오늘 에코프로는 죽을 때까지 올라가지만 중간중간에 뭐 LNF 올라가다가 14만 원 찍고 빠져버리죠, 종가. 포스코홀딩스도 잘 가다 빠져버리고 엠텍 뭐 할 거 없이 2등주는 안 된다. 2등주는 안 된다. 1등주 어떻게 해서든 1등주에서 매매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차라리 네, 손실이 나도 덜 나기 때문에 그것만 잊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오늘 시장 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주도주, 시장 대장주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도 함께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에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강세에 SK 하이닉스 서프라이즈, 레버리지 개미 시장 하단을 분명히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쉬어가는 구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나오는 흐름이 이제 뭐 명확하게 지금 보이잖아요. 금융투자랑 몇 개 딱 찍어가지고 레버리지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금융투자의 자금이 끊기는 흐름이 좀 나오는지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코스피 쪽으로는 레버리지를 안 삽니다. 사람들이. 안 사요. 오히려 코스피 레버리지 샀던 사람들이 다 팔고 코스닥 레버리지 사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그런 흐름들이 변화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한 템포 멈췄다가 시장을 관찰하고 다시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면은 뭐 상승 하락 종목수는 뭐 소폭도 많은데 소폭도 많죠 코스닥이.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데 지수를 보면요, 지수를 보면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7.5%가 올랐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발생했다 할 수 있고 거래대금도 23조기 때문에 계속 역대급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30조, 여기에 NXT 포함하면 다 40조, 뭐 35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대금 동반된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객의 탁금은 현재 100조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00조 대비해서 신용 잔고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 정도 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후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폭등해 버린 것은 반도체 종목군들, 특히 ASML의 실적 발표와 함께 뭐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EUV 장비단과 많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폭등을 보였던 구간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면서 NXT에서 지금 8%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630조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자, 뭐 히트맵으로 잠깐 뭐 종목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장종가 흐름의 모습인데요. 뭐 코스닥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매한가지예요. 지금 시장 메인은 IT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로봇에 관련된 뭐 로봇의 심장을 만든다, 어제 한국경제TV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빨이 오늘 강하게 들어오면서 LG엔솔을 막 11%까지 올려 키는 뭐 이런, 와, 아무튼 대단한 흐름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매매를 열중을 했고 제주 반도체 매매를 특히 많이 했어요. 에코프로와 제주 반도체. 그리고 아침에 이제 뭐 회원님들 방송에서도 아시겠지만 LG에너솔루션 11%대 그냥 강하게 숏 들어간 거, 이거는 숏으로 대응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풀 롱으로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총 상위 쪽 업종 대표 2차 전지, 전력 인프라, 리튬, 반도체, 그 2차 전지, 반도체. 지금 시장이 명확한 시그널을 주죠. 코스닥도 2차 전지, 로봇, 제약, 반도체. 시장이
지금 그리는 이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 업종 내에서 종목 순환매가 계속되고 이들이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의 자금 수혈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계속 순환을 돌릴 것이다. 계속 돌릴 것이다. 끊기지 않을 것이다. 코스닥 순매수 보세요. 엄청납니다. 장중에 코스닥 보면 930포인트에서 단기간에 1300, 1130포인트니까 지수의 포인트가 2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엄청난 거예요. 20%가 넘게 올랐다. 근데 코스닥 150은 무려 30%가 넘게 올랐다. 그럼 레버리지 ETF는 무려 60%가 올랐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단기 과속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간중간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조심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시장 코스피도 역대급 모습 보이더니 지난 금요일부터 코스닥이 4거래 일 분이 안 지났는데 뭐 단기간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수를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정말 4거래일 연속 조 단위의 수급 지속적으로 코스닥에 꽂히는 게 뭐 이게 뭐 레버리지 매수세도 분명히 있으나 거기에 외국인들 매수세 더해지며 지수가 파죽지세로 엄청난 속도와 각도로 올라오니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이거 대응할 시간도 없이 하면서 말 그대로 작살이 나버렸을 것 같다. 그런 구조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각도와 속도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많이 없지만 보통 1위 급할 때는 매수세 플러스 알파는 항상 숏 커버링 혹은 숏 스키즈가 동반되면서 올라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간 하도 짓눌러 있고 올라가면 공매도에 시달렸는데 유례가 없는 개인들의 레버리지 풀 매수세에 공매도 측은 대응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지수가 코스닥 150은 30% 상승했고 코스닥은 20% 상승했으니 단기 폭등의 각도가 매우 가파르다. 내일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어찌되었건 쉬어가는 구간도 중간에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런 구간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NXT도 지금 시장이 뜨거워가지고 종목들이 SK 하이닉스 덕에 종목군들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와, SK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네. 자, 어디까지 했나? 자, SK 하이닉스 오늘 이제 시간 외에서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네, 80만 닉스 넘어서 지금 90만 닉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단숨에 바라보면 뭐 거밀 시총 630조가 되는데 최태원 회장 일단 700조 말을 해놨으니까 700조까지 정말 가려나 봅니다. 그럼 여기서 10%더 올려가면 100만 원 고지가 700조인데 현재로서는 매우 강한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삼정 콩콜 때까지 해서 뭐 반도체 장비주들 또한 뭐 양호한 흐름 이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모든 게 끝난 이후에 더 갈지 어쩔지는 수급이 더 들어오면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확 바뀌질 않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레버리지로 장기 업종으로 들어와 버린다라는 게 지금은 중요한 판의 구조에 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이 뜨거운 만큼 지수가 폭발한 만큼 주위에 여러 인증도 많을 것이며 포모도 많을 건데 이리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선 가지고 있는 물량 분할 천천히 매도하면서 물량 가수 잘 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면 이 좋은 장에 깡통 나오게 됩니다.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증시 역사가.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에코프로 대금도 크고 상승폭도 어마어마하죠. 마디 가격 151만 원이었는데 15만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17만 1,000원까지 마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7만 1,000원부터 17만 6천원까지는 엄청난 저항권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에서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구간 오면은 좀 잘 관찰을 해볼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죠. 혹여나 에코프로 BM이 안 올랐으니까 에코프로 BM을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뭐 삼성 SDI 밸류체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엔캠 같은 거
오늘 그나마 2차 전지 내에서 상승률이 좀 되니까 엔킨 같은 거를 후발로 올려준다든지 코스닥 150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 19조 서프라이즈, ASML의 서프라이즈, EUV 쪽 다 폭등의 장중 상한가 터치. 근데 일단은 얘들은 다 반영한 것 같고요. 장비주 딸의 원익 IPS 등등도 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좀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 뭐 지금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죠. 동진세미캠이 지금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에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에 뭐 무난하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못 올랐죠. 여기도 지금 그 상속이 끝난 분이에요. 그 창업주의 서거로 인해서 이제 상속이 진행되는 부분이라 좀 끄집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뭐 작년 대비해서 매우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간 계속 좋았던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만약에 신고가를 만들 수도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내일 관심 갖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각도를 세우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조정이 나와서 지금 단기간에 각도가 너무 커서 지금 반도체 장비단의 종목군들은 좀 언급을 드리기가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감이 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심택이라든지 종목군들 아무튼 좋아요. 반도체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이 지금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고가 근처에 있고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체력을 가진 종목군들 위주에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 이제 저는 전량 매도를 오늘 다 했는데요. 오늘 다 해버렸는데 목표 주가를 사실은 36만 6천 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찍어서 다 매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종목도요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경신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종목이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주 반도체는 계좌를 두 개를 가지고 뭐 세 계좌 가지고 많이 샀어요. 굉장히 많이 사고 회원님들한테도 여기에서 굉장히 이거는 대박주니까 잘 봐야 된다. 매수 철저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물량 굉장히 많이 가지고 넘어와서 뭐 잘 매매했죠. 뭐 아직도 이제 싸게 산 거는 좀 들고 넘어가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형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기는 아무튼 좋은 종목이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다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이 하면 말만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 흐름에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자 오늘 에코프로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거래 대금이 4조 5천억 굉장히 좋죠. 엄청 빠른 상승세 아직도 끝나지 않은 흐름입니다. 공매도 숏커버 다 터지고 있는 것 같고 지난 세월의 아픔을 여기에서 매집해서 지금 올리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월봉 기준에서 항상 이 헤드앤숄더를 만든 구간은 한 방에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계산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이 꼭지 가격이 78,000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갭이 있어요. 77,000원과 76,000원. 이 자리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완벽하게 뚫고 나서 눌림을 본다든지 15만 1천원이라고 했죠. 완벽하게 뚫고 눌림을 본다든지 완벽하게 뚫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뚫었어? 여기서 지지하구나. 15만원 지지하구나. 지지가 확인되니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여나 오늘 뭐 에코프로 HN이 상가에 좀 들어가고 했는데 뭐 이슈 없이 상가 간 거고 혹여나 에코프로 BM이 좀 안 올랐는데요. 혹시나 뒤늦게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올려주면서 막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노릇이라 같이 관심 있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NKM이라는 종목도 바닥권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10만 원이 하나의 기준 가격 같아요. 이 종목에 10만 원이 하나의 박스인데 10만 원을 뚫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전환사채를 많이 찍어내서 그게 그 상장을 하니까 지금 구간의 시가총액이 2조나 돼버리죠. 2조나. 그런 점은 약간의 단점인데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있으니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꿈틀꿈틀 움직임이 좀 있다. 대신 지금은 코스닥 장세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군들 위주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압기 있다는 저희도 변압기를 달고 있는데요. 다 신고가 칠 것 같아요. 기다리면 빠지면 매수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베이스가 탄탄한 종목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무난한 흐름인데 이쪽은 조금 지켜보면서 종목들 봐야 되지 않겠냐. 봐야 되지 않겠냐.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방송을 하는 도중에 막 종목군들이 막 널뛰기를 막 자꾸 해서 약간 정신이 없고 계속 종목을 보고 있는 중에 매매를 하고 있는 중에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은 뭐 전달이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 기준에서 어제 그랬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은 알테오젠의 수급적인 그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전 상장하니까 코스닥에 패시브가 잘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ETF 들어가니까 매일같이 1000억, 1600억, 1000억, 1500억 계속 들어가고는 있네요. 그 수급이 이어진다면 알테오젠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면 47만원까지도 갈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뭐 평단이 저는 44만원에 있는데요. 뭐 중간중간에 뭐 차익도 하고 뭐 하면서 뭐 손해보거나 그런 건 없는데 올라가게 되면 47만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고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하고 네, 방송은 마무리할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었죠. 종목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었는데 이 선이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구간이죠. 여기를 넘길 때는 의미가 있으니까 다 넘겨놨는데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후 깼으니 여기 올라와서 저항받고 다시 빠졌을 때 바닥만 지지해 준다면 그리고 이 구간들 여기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박스권입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좀 더 싸게 해서 평단을 낮춰놓고 예를 들어서 47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간다면 이 중위값이 마이너스 15에서 17%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놓고 밑에서 사는 게 훨씬 계좌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세요. 팔아놓고 다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거 계산해서 잘 내동 없이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정말 뜨거운 장세 속에서 뭐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